안녕하세요. 만나 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저를 초대해 주신 비욘디 채널에게도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저는 대구에서 더 편한 내과 하는 원장 윤석진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대장암 이렇게 시작됩니다. 이런 증상이 있을 땐 바로 병원에 가보세요입니다. 어렵게들 생각하지 마시고 의학 상식을 넓힌다는 기분으로 편안하게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강의 개요인데요. 우선 대장이 어떻게 생겼느냐 해부를 한번 살펴보고 그 다음에 대장암의 발생 빈도, 종류, 발생 과정, 그리고 중요하죠. 증상 이럴 땐 병원에 바로 가보세요. 그 다음에 예방과 치료 이런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슬라이드인데요. 대장은 어떻게 생겼느냐 보시다시피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 그림은 이제 나 자신하고 마주보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쪽이 오른쪽이고 이쪽이 왼쪽이에요. 그래서 오른쪽 아랫배부터 위로 쭉 올라가는 상행결장, 그 다음에 옆으로 쭉 가는 횡행결장, 그리고 이제 내려오죠. 하행결장, 그 다음에 S자 모양으로 살짝 구비를 쳐서 S자 결장, 그 다음에 항문까지는 직선으로 쭉 내려갑니다. 그래서 곧을 직자 써서 직장. 그래서 대장은 이렇게 생겼고요. 길이는 이게 1.5에서 2m 정도 되고, 그러면 대장암은 어디가 대장암이냐? 지금 보시는 그림 어디에든 암이 생기면 그건 다 대장암이에요. 그러니까 결장암, 직장암을 통칭해서 대장암이라고 부른다. 그렇게 이해하시고. 이건 이제 암 발생 빈도인데요. 2022년 이제 국가 암 등록 통계고, 우리나라 이제 남자의 기대 수명이 몇 세냐? 대략 80세, 여자는 이제 대략 85세 정도 되는데, 기대 수명까지 우리가 생존하면은 얼마나 많이들 암에 걸리느냐? 남자는 5명 중에 2명, 여자는 3명 중에 1명이 걸린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참 싫지만 이게 가까이 있는 게 암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건 이제 올해 초에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자료인데, 그럼 암이 이렇게 많이 걸리는 거 알겠는데 그럼 대장암은 어느 정도 위치해 있느냐? 남녀를 이렇게 합쳐서 보면은 1위는 갑상선암이고요. 그 바로 다음이 이렇게 대장암이에요. 남녀를 이렇게 구분을 지으면은 남자에서는 1위는 폐암, 그 다음 전립선, 대장암은 3위. 여성은 어떻게 되나요? 1위가 유방, 2위가 갑상선, 3위가 대장. 그래서 이렇게 같이 보나 따로 보나 대장암은 상당히 발생 빈도가 높다. 자, 그러면은 대장암 많이 걸리는 거 알겠는데 숫자가 어떻게 되느냐? 22년도 한 해 동안에, 그러니까 새롭게 진단된 대장암 환자 수, 신환이라 그러죠. 새롭게 진단된 환자 수가 33,000여 명. 이거를 이제 인구 10만 명당으로 환산하면은 64건 정도 되고요. 100명으로 하면 어떻게 되나요? 100명으로 하면 0.06, 숫자가 너무 작아지죠. 그래서 보통 이 암 발생은 100명당 이런 통계를 잘 쓰진 않고 10만 명당 몇 건이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조 발생률이라고 해요. 그래서 10만 명당 64건이면 이게 결코 적은 숫자가 아니라는 거 말씀드리고, 남녀는 이제 남자가 조금 더 많았어요. 그 다음에 연령은 60대가 1위, 그 다음이 70대, 그 다음이 50대 이런 순서로 암이 나타났습니다. 자, 대장암의 종류 볼게요. 선암 있고 림프종,
신경 내분비 종양, 평활근 6종 이렇게 있는데 우리가 아는 대부분의 암은 이제 대장암은 선암이에요. 그럼 여기서 선이 뭐냐? 한자죠, 그죠? 선은 셈이에요, 셈. 그래서 여러분들 갑상선을 갑상샘이라고도 부르는 거 들어보셨지 싶은데 선은 셈이다. 대장이 그 대변하고 바로 맞닿는 면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쪽 면을 우리가 점막이라고 하는데 점막에는 셈이 무수히 많이 있어요. 이 셈에서 뭘 하느냐? 대변이 이제 항문까지 잘 내려가려면은 윤활유도 있어야 되고, 그죠? 그리고 대변이 이렇게 대장이 마르지 않고 촉촉하게 유지가 되려면 점액도 필요할 것이고, 그래서 필요한 물질이 있잖아요, 그죠? 이 물질을 계속해서 분비해내는 샘 솟듯이 그렇게 하는 것을 이제 셈이라고 하는데 이 셈을 이루는 세포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 세포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 세포에서 암세포로 바뀌면서 암이 발생하는 거를 선암이라고 해요. 이게 대부분이고 그래서 이제 이게 지금부터는 이제 이 선암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 진료실에서 굉장히 자주 듣는 질문인데요. 선생님, 저는 용종이에요, 선종이에요? 많이들 헷갈려 하시기도 하고, 많이들 질문하시는데, 오늘 딱 정리해 드릴게요. 이제 헷갈리지 마시고. 용종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내시경을 했더니 이제 보이는 점막이 부분적으로 과도하게 증식해서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거. 그걸 용종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선종은 뭐냐? 이게 튀어나와 있으면 이제 그걸 우리가 떼지 않습니까? 네, 떼서 현미경으로 보게 되죠. 조직 검사라고 하는 거. 그거를 해 보면은 과형성 용종도 있고 선종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암도 나올 수 있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종이라고 하는 거는 용종이랑 다른 뜻이 아니라 용종이 더 넓은 의미의 단어고 떼서 봤더니 이렇게 되더라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선종은 암으로 발전할 수 있는 이제 암의 전 단계가 되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용종이고요. 이제 그거를 떼서 현미경으로 봤더니 선종이었습니다. 오늘 잘해 보셨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용종, 선종은 이제 앞으로 헷갈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지금부터 저희 병원에서 이제 제가 실제로 했던 내시경 사진 몇 장 보여드릴 건데요. 선종, 저기 저도 이형성 이렇게 적혀 있죠. 선종은 암으로 가는 거라고 말씀드렸고, 저건 무슨 말이냐? 이형성이라는 말은 뭔가 안 좋게, 나쁘게 암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간다, 바뀌어가고 있다 이런 뜻이에요. 이형성. 그래서 그거를 이제 의사들이 3단계로 나눠 놨어요. 저도 이형성, 중간 이형성, 고도 이형성 3단계로 나눠 놨는데 이제 뒤로 갈수록 암에 더 가까워진다고 보시면 되고 자, 이거는 보시면 크기는 한 5mm 정도 되고 살짝 튀어나와 있고 그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내시경 하면서 현장에서 바로 용종 절제술로 뗐고 떼서 조직 검사했더니 저도 이형성이더라. 그러니까 선종 중에는 이제 가장 순한 놈이 되겠죠. 그다음에 이거 한번 볼게요. 자, 이건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건 조금 크다, 그죠? 예. 이거는 지금 한 2cm 정도 될 것 같은데 이게 크기랑 이형성의 정도가 정확하게 정비례하는 건 아니에요. 그건 아닌데 보통 이제 사이즈가 클수록 이형성의 정도가 더 심해지는 거는 맞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이제 바로 뗐고 떼보니까 중등도 이형성이더라. 자, 이건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거 얼핏 보면 그냥 정상처럼
보일 수 있어요. 여기 보면은 이 주름이 말이죠. 이거는 원래 있는 주름이거든요. 원래 있는 주름. 대장은 이렇게 주름이 계속해서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납작하게 주름을 싸고 있어 버리면 이걸 좀 급하게 이렇게 꼼꼼하게 안 하게 되면은 그냥 지나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평평하게 생긴 거는 굉장히 긴장이 되는데 다행히 잘 발견했고 뗐더니 고도 이형성이더라. 그래서 이제 이분은 굉장히 잘해 보신 경우가 되겠죠. 고도 이형성은 뭐다? 암되기 바로 직전이다. 자, 이건 어떻습니까? 이거는 이제 방금 보여드린 그 세 가지 단계를 다 통과해서 이제 암이 된 거예요. 암이 됐고 모양은 이렇게 혹불처럼 생겼다. 그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제 딱 보면 이거는 '아 암이겠구나.' 싶은 생각이 들고 이제 이런 경우는 이제 제가 손을 안 댑니다. 손을 안 대고 사진을 아주 깨끗하게 잘 찍어서 상급 병원으로 이제 전원을 하죠. 그래서 이분도 이제 대학병원으로 제가 보냈고 그 후에 회신이 오기를 내시경으로 수술이 잘 끝났다. 이거 뗀 거를 조직 검사해 봤더니 조기 대장암이더라. 이렇게 답을 들었는데요. 여러분 여기서 조기라는 말이 뭘 뜻하느냐? 뒤에서 잠깐 말씀드리겠지만 조기는 암이 표면에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막층, 점막하층 이렇게 두 층에 딱 국한되어 있는 거를 조기 대장암이라고 합니다. 자, 다음 한번 볼게요. 이것도 조기 대장암이네요. 근데 이거는 아까 좀 전 사진하고는 다르게 어떤가요? 역시 좀 평평하죠. 그죠? 평평한 거 있는데 그 위에 또 뭐가 하나 이렇게 올라가 있네요. 그래서 이것도 딱 보면 '아 이거는 암일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고 손 안 대고 사진 예쁘게 찍어서 대학병원으로 보냈던 케이스입니다. 그리고 이제 역시 회신 오기를 내시경으로 끝났다. 더 추가적인 치료 없이 뗀 거 조직 검사하니까 조기 대장암이더라. 이렇게 답을 얻었고요. 그다음에 자 여러분 이건 어떤가요? 여긴 앞에 글자가 두 글자가 달라졌다 그죠? 진행이라고 적혀 있어요. 진행. 그러니까 아까 조기는 뭐다? 점막층, 점막하층에만 국한되어 있는 거. 요거는 조금 더 내려간 거예요. 조금 더 밑으로 더 내려간 거. 사진을 보시면 처음 보시는 사진이겠지만은 왠지 뭔가 조금 더 옆으로 퍼져 들어가고 좀 깊어 보이시나요? 예. 이건 이제 진행 대장암이었어요. 지금 대변이 지나가는 저 둘레, 테두리의 절반은 조금 덜 되게 싸고 있다. 그죠? 이런 경우에는 증상이 있을 수도 있고 또 별로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분은 이제 대학병원에 보냈고 수술을 하셨죠. 그러니까 수술실에 가서 하는 수술. 회신은 진행 대장암이었다. 이렇게 됐고. 자, 여러분 이건 어떻습니까? 역시 진행 대장암인데 대변 지나가는 이 둘레 관강이라 그러죠. 테두리 지금 거의 다 싸고 있죠. 예, 이 정도 되면은 증상이 보통 아주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배가 아플 수도 있고 그죠? 대변이 이렇게 술술 못 나올 거니까 변비도 오고 그럴 수 있겠죠. 근데 의외로 이분은 사실 아무 증상 없었어요. 굉장히 우연찮게 발견됐는데 그 스토리는 이따 저기 증상 얘기할 때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분도 물론 수술 잘 하셨고요. 다 회복되셨고. 자, 방금 보여드렸던 것들 압축판인데 대한위대장 내시경 학회에서 가져온 자료고요. 그러면 정상에서 암까지 얼마 정도 걸리느냐? 그다음에 용종에서 암까지는 얼마나 걸리느냐? 정상에서 암까지 가는 거는 한 5년에서 15년 이 정도 보시면 되고 용종이 암 가는 거는 3년에서 10년 정도. 대략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주의하실 거는 저기 그 뒤에 숫자만 보시면 안 되고
이게 지금 편차가 되게 폭이 되게 넓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에 있는 작은 숫자도 보셔야 된다. 왜냐하면 개인별로 또 그런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까 너무 이렇게 방심하면은 이제 안 된다. 그거 말씀드리고 자 그러면 암이 생겼다고 가정하고 이 암이 어떻게 진행되어 가느냐. 자 대장을요 이렇게 잘라서 단면을 현미경으로 본다고 가정하면 딱 이렇게 생겼어요. 층이 4 개가 있습니다. 대변하고 바로 맞닿는 그쪽을 제가 점막이라고 부른다고 했죠. 그죠? 점막층 있고 바로 밑에 점막 하층, 그 밑에 근육층. 여러분 대장도 이렇게 연동 운동을 해야 되잖아요. 꿈틀꿈틀. 그러니까 대장에도 근육이 있어요. 그래서 대장에도 근육층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제일 바깥쪽에 이제 대장을 한 번 더 싸서 보호해 주는 장막층 이렇게 4 개의 층이 있는데 암이 생겼는데 딱 여기 점막층 여기에만 딱 국한되어 있다. 이거 연기예요, 연기. 그 상피내암이라고 들어보셨지 싶은데 이게 상피내암이 연기예요. 이렇게 되면 연기고 이게 점막 하층까지 내려갔다. 그러면 1기. 그다음에 조금 더 내려갔어요. 근육층도 뚫고 좀 더 내려갔는데 임파선은 괜찮다. 이거 2기. 그다음에 임파선을 침범했어요. 그러면 3기가 돼요. 그다음에 암이 왜 자기 원래 있던 자리를 떠나서 멀리 이동하는 경우가 있죠. 전이라고 하는 거. 대장은 해부학적 구조상 이 혈행이나 림프를 타고 간이나 폐 쪽으로 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쪽으로 인제 암세포가 건너가 있다. 원격 전이가 있다고 하면 그거는 4기가 됩니다. 이렇게 이제 암이 진행을 해 갈 수 있다. 자 이제 중요한 증상인데요. 교과서에서 그대로 가져왔어요. 식욕 감소, 복통, 변비, 설사, 대변이 가늘다, 대변 보고 뒤가 묵직하다. 교과서에 나온 얘기니까 당연히 중요하고 알아야 되는 내용은 맞는데 이게 이제 꼭 이렇다고 해서 대장암 뭐 그렇게 이제 보실 건 아니겠죠. 소개는 해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건 이제 제가 제 나름대로 이제 약간 이제 좀 정리를 해서 하나 만들었는데 방금 보여드린 그 증상 1과는 조금 다르게 조금 더 의미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자, 첫 번째 대장암 분변 검사에서 잠혈 양성. 이거 많이들 아시겠지만 우리나라는 이제 50세 이상 성인들 나라에서 매년 검사해 주지 않습니까? 그죠? 대변 검사. 그게 뭘 보느냐 하면 뭐 기생충, 세균 이런 거 보는 게 아니고 딱 하나 보는 거예요. 뭘 본다? 피가 있나 없나. 그거 보는 게 다예요. 그 숨어 있는 피가 있느냐. 그 잠혈이라고 이름이 붙어 있고 그래서 그거 있냐 없냐 이거 보는 거예요. 간혹 여기서 양성이라고 결론이 나왔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는 분 계시더라고요. 양성, 악성. 악성이 나쁜 거니까 양성 나는 괜찮네. 그거 아니고 여기서 양성이라고 하는 거는 양성, 음성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잠혈 반응 양성이라는 말은 피가 나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꼭 병원에 가 보셔야지 돼요. 뭔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아주 중요하다. 다음에 갑작스런 배변 습관의 변화.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나는 원래 변을 잘 봤는데 어느 날 갑자기 변비가 왔다. 혹은 설사가 왔다. 아니면 왔다 갔다 거린다. 이런 경우가 생길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 상상해 보시면은 자 대장에 아까 사진도 보여드렸지만
이렇게 혹이 이렇게 자라나면서 관강을 자꾸자꾸 좁히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변이 잘 못 내려가니까 변을 당연히 변비가 오고 그죠? 설사랑 섞여서 나타날 수도 있고 그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제가 환자분들이랑 얘기를 해 보면은 의외로 굉장히 구체적이에요. 그러니까 날짜까지는 아니겠지만 적어도 내가 한 몇 월부터 아니면 한 몇 개월 전부터 이런 거를 느낀다. 이렇게 상당히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 술잔에 술을 이렇게 따른다고 생각하면 처음에는 술이 안 넘치다가 그죠? 일정 수준을 딱 넘으면 계속 넘치잖아요. 이 대장도 처음에는 모르겠지만 자꾸 이렇게 점점점 커지다가 급기야 관강을 상당히 좁힌다 이렇게 되면 그때부터 증상이 확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갑작스럽게 배변 습관 변화 주의하셔야 된다. 그다음에 이유 없는 빈혈. 이유 없는 빈혈. 이거는 뭐냐? 내가 피를 흘린 적이 없는데 혈액 검사에서 우연히 빈혈이 발견되었다. 여러분 빈혈은 이제 순수한 혈액 질환들도 있죠. 뭐 재생불량성 빈혈, 백혈병 등등 이제 그런 이제 소수의 병을 빼고 나면은 나머지는 대부분 피가 빠져나가서 생기는 거예요. 대부분이. 그 피가 빠져나가는데 내가 피를 흘린 적은 없다. 그 말은 나도 모르게 빠져나갔다. 나도 모르게 피가 빠져나가는 경우는 딱 하나입니다. 길이 딱 하나예요. 대변으로 나가는 거.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위 대장을 꼭 확인을 해서 나도 모르게 피가 새고 있는 건 없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됩니다. 아까 대장 관광 거의 다 막고 있었던 사진 보여드렸던 그분이 인제 어떻게 오셨느냐 하면은 아파서 오셨던 게 아니고 백내장 수술하기 전에 그 술전 검사 의뢰돼서 간단한 거 몇 가지 하러 오셨거든요. 연세 많은 어른이었는데 그래서 검사를 했더니 빈혈 수치가 9 점 얼마가 나왔어요. 근데 어른은 아무런 증상은 없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렇게 얘기했죠. "어르신 그러면 수술은 예정돼 있으니까 잘 받으시라. 받고 대신에 꼭 다시 오세요." 이렇게 말씀드렸고 이제 그 어른이 백내장 수술 마치고 오셨어요. 오셔서 제가 여쭤봤죠. "피 흘리신 적이 있냐."고. 없대요. 그러면 뭐 "배 아프거나 이런 거 있으시냐?" 그것도 없대요. 그래서 어르신 "대장 내시경은 해 보신 적이 있나요?" 하니까 "내가 한 십몇 년 되네 됐는데 그때하고는 안 해 봤다." 그래서 제가 똑같이 설명해 드렸죠. 이러이러하니까 이거 해 보셔야 된다고. 그러니까 그 어른이 그렇게 하겠다." 그러셔 가지고 이제 했어요. 그렇게 해서 나온 사진이 아까 그 사진이었어요. 거의 증상이 없었는데. 그래서 인제 "이유 없는 빈혈 꼭 챙겨야 된다." 다음에 이상 체중 감소. 먹는 것도 비슷하고 뭐 일하는 것도 비슷하고 특별히 아주 큰 스트레스 받은 것도 없고 비슷비슷한데 살이 쪽쪽 빠진다. 기준은 이제 대략 6 개월에 5% 이렇게 살이 쪽쪽 빠지는데 혈액 검사 해 봤더니 당뇨도 없고 갑상선도 괜찮고 다 별거 없더라. 이제 이런 경우에는 우리 몸에 혹시나 암이 있진 않은지 이제 찾아봐야 될 수 있다. 대장은 이제 그 여러 장기 중에 이제 하나가 되겠죠. 그다음에 종괴촉지. 내 손에 뭔가가 만져진다. 환자분들 손에. 내가 만졌는데 뭐가 만져진다. 그럼 당연히 병원에 가셔야 되고요. 다음에 혈변. 개 중에 제일 괜찮은 경우는 뭘까요? 항문. 예. 가벼운 치핵이나 항문에 살짝 상처 생겨서 피가 조금 난 경우 이런 경우면 제일 다행일 건데 그 상방의 상황도 확인을 해야 되니까
혈변이 있으면 당연히 병원에 가셔야 된다. 물론 양이 이렇게 아주 많으면은 응급실로 가셔야 될 수도 있겠고요. 다음에 폐쇄 증상. 이건 이제 대장암이 진행을 계속해서 거의 인제 관광을 거의 막는 상황까지 가면은 당연히 그죠? 배가 아주 못 내려가니까 배가 아주 불러지고 배도 아프고 구토까지 날 수 있겠죠. 이런 증상이 물론 심한 장염에서도 올 수는 있지만 대장암의 이제 저 뒤쪽까지 가게 되면 이런 증상이 생길 수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고 자 그러면 예방. 예방은 1차 예방이 있고 2차 예방이 있다 그죠? 1차 예방은 처음부터 안 생기게 하는 거. 2차 예방은 일찍 발견하는 거. 1차 예방은 이거 여러분들 다 아시는 건데 이제 다 아시지만 오히려 더 어렵죠. 운동하셔야 되고 적정 체중 유지하시고 붉은 고기는 줄이시는 게 좋아요. 또 가공육은 줄이자. 가공육은 뭐냐 하면 햄, 소세지. 그거 줄이시고 그다음에 초록색 식이섬유는 느리면 좋다. 과음 안 되고 흡연 안 되고. 이 과음이라는 게 기준이 조금 이제 유동적일 수 있는데 어 보통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맥주 500 잔, 소주 반 병. 어떻게 보면 양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도 볼 수 있는데 이것도 매일 하면 대장암 위험도가 60% 인가 그만큼 더 올라간대요. 그래서 한 번에 많이 하지 않더라도 야곱야곱 계속하는 것도 과음이다. 그래서 과음 안 된다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2차 예방 두 가지가 있다 그죠? 현재 우리나라에서 50세 이상 성인 모두들 다 하고 계시는 분변 검사. 그다음이 대장 내시경. 이렇게 두 가지인데 이 분변 검사는 이게 좀 번거로우니까 안 하시는 경우도 제가 많이 봤는데 이건 인제 힘들지 않고 그다음에 또 귀찮긴 해도 또 나름의 다 그 통계 데이터가 있고 의미가 있는 검사이기 때문에 매년 하시라고 꼭 그렇게 권고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대장 내시경 당연히 중요하죠. 이거 얼마마다 할까? 이거 굉장히 궁금한데 이게 따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자 여기 대장 내시경 주기. 이 페이지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저기 위에 첫 번째 줄입니다. 유증상 전문의 진료. 그러니까 증상이 아까 말씀드린 그런 증상들, 증상이 있는 경우는 이 주기의 개념을 적용시키시면은 안 됩니다. 그렇겠죠. 그죠? 진료를 보시고 검사를 할지 말지 정하셔야 된다. 그래서 '나는 무증상이다. 아무렇지도 않다.' 그러면 이제 지금 말씀드리는 이 주기를 참고를 하시면 돼요. 무증상이면 얼마마다 할까? 나라마다 학회마다 다 조금씩 다른데 여기 제일 위에가 이제 주기가 좀 길다 싶은 거 적었고 여기 아래는 이제 또 너무 자주 하는 경우를 적었어요. 위에서부터 볼게요. 작년에 그 미국 의사협회에서 미국의 그 아주 유명한 저널이 있어요. 자마라고. 여기에다가 이제 가이드를 올렸는데 대장 내시경 10 년에서 15년 주기로 하면은 충분하다. 이렇게 가이드를 올렸는데 어 이게 가이드라는 게 말이죠. 이 비용 효과의 측면이 들어가지 않을 수가 없어요. 안 들어가면은 가이드의 자격이 없죠.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데 미국은 이 비용이 굉장히 이제 비쌉니다. 예. 제 누나가 미국에서 지금 현지 의사로 하고 있는데 누나가 몇 년 전에 대장 내시경 받았거든요. 어 6,000불 냈대요. 그러니까 한 얼마인가요? 한 800만 원 정도 되나요? 이제 뭐 주마다 병원마다 조금씩 다르다고는 하는데 우리나라랑 비교하면 어 엄청나게 차이가 많이 나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인제
그런 고비용 이런 거를 이제 다 감안해서 가이드가 이렇게 나오지 않았을까 인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22 년도에 이제 우리나라 대한소화기 내시경 학회 아주 힘 있는 학회죠. 학회에서 가이드 학위는 고위험군은 3 년에서 5 년마다 하고 저위험군은 5 년에서 10년 정도 주기로 해도 되겠다. 이렇게 가이드를 한 게 있고요. 이제 그러나 지금도 이제 가장 이제 많이 알려져 있고 또 많이들 알고 계시는 거는 인제 이걸 거예요. 외우기도 쉽다 그죠? 50 세부터 5년 주기. 음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이것도 지금 현재도 충분히 인정되는 주기니까. 그런데 지금은 이제 40대 분들도 대장에서 용종이 워낙에 많고 또 40대 대장암 환자도 증가하는 추세라서 이 50 세를 이제 좀 끌어내리자. 45 세로 5년 당겨서. 이제 이런 의견이 거의 공감대를 다 이루었고 이제 국가 암 사업에서도 이제 곧 반영이 될 것 같은데 45 세부터 하는 게 좋겠다. 주기는 4년 내지 5년 주기로. 그럼 용종을 뗐다. 그러면 이제 이 4-5 년에서 조금 더 일찍 이제 1-2년 더 단축해서 해 보면 좋겠다. 그다음에 직계 대장암 가족력이 있으신 분들은 쪼금 더 당겨서 40 세부터 하시는 것도 고려해 보면 좋겠다. 이게 이제 이 빨간색으로 제가 표시해 둔 게 이제 가장 제가 제안하는 또 지금 널리 인정되고 있는 그런 주기라고 생각이 되고 어떤 분들은 용종을 뗐다는 이유로 매년 하시려는 분 계시는데 '굳이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없지 않을까.' 그런데 여러분 이 여러분의 대장을 '다음에 내가 언제 할까?' 이거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은 오늘 여러분의 대장을 봐 주신 선생님이 제일 잘 아십니다. 그 장의 정결도나 그죠? 그다음에 조직 검사 결과 선종이면 이게 저도냐 중간이냐 고도냐 이런 거에 따라서 또 용종이 아주 컸는데 너무 커서 이제 한 번에 절제를 못하고 몇 번 나누어서 절제했다. 이런 경우에는 1년 아니라 뭐 6 개월 만에 해야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대장 내시경 검사를 받고 오늘 나의 대장을 봐 주신 선생님이 "다음에 언제 하세요?" 이렇게 제안을 하면 그걸 따라가는 게 이제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어 그래도 이제 이런 일반적인 가이드를 이제 머릿속에 가지고 있으면 도움이 될 테니까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이런 질문도 있을 수 있죠, 궁금증이. '그럼 나 언제까지 할까?' 자 이거는 내가 증상이 없고 또 지금까지 나는 뭐 특별한 그 불편함도 없었고 주기적으로 검사를 받아 왔다, 주기적으로. 그런 경우라면 75 세에서 80 세쯤을 이제 '마지막 대장 내시경으로 해도 되지 않을까.' 이제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근데 요즘은 워낙에 또 연세 많으신 분들 중에도 굉장히 활동적이신 분들 많아서 이제 그 때에 맞게 유동적으로 적용해야 될 기준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치료. 자 치료는 내시경 수술이 있고 수술실에 들어가서 하는 수술이 있고 그다음에 항암 치료, 방사선 치료 이렇게 있어요. 내시경 수술은 조건이 좀 갖춰져야지 돼요. 그러니까 좀 초기일수록 내시경 수술이 가능하고 쪼금 진행하면은 인제 결국은 장을 일부 내지 전체를 절제를 하게 된다. 보조적으로 항암 방사선 들어갈 수 있고. 그러니까 5년 생존율이 여러분 75% 예요. 이게 2022년 우리나라 통계고요. 그러니까 1 기암은 90%가 훨씬 넘고요. 2 기도 80% 넘고요. 그 다 해도 75% 넘어요. 그래서
혹시 이제 지금 방송 보시는 분 중에 대장암 치료 중이시거나 아니면 최근에 새롭게 진단을 받으신 분이 계시더라도 이거 충분히 잘 하실 수 있다. 꼭 예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의 이제 마지막 슬라이드. 대장암을 예방하기 위해서 운동하시고 적정 체중 유지하셔야겠고, 과음 안 되고 담배 안 되고, 붉은 육류, 가공육은 줄이시고 식이섬유는 늘이자. 그리고 증상이 있는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증상이 있는 경우는 아무리 바쁘시더라도 진료를 꼭 보시라. 그다음에 증상이 없다고 해도 45세쯤부터 적절한 주기로, 그다음에 이제 직계 가족력이 있는 경우에는 이제 40세부터 적절한 주기로 대장 내시경 검사를 받으시라. 이렇게 제 강의는 이제 마무리를 짓고요. 지금부터 질문 시간을 좀 가지겠습니다. 예, 지영 챌린지님, 2년쯤 전에 대장 내시경 정상이었는데 설사한 지 몇 달 됐어요. 피는 안 나오는데 병원 가봐야 될까요? 예, 그러면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걱정하실 거는 없겠는데 병원은 가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왜 그러냐 하면은 우리가 대장 내시경을 보는 게 이제 꼭 암을 찾기 위해서만 보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급성설사, 우리 왜 뭐 잘못 먹거나 이제 균이 들어가거나 독소가 들어가거나 아니면 내 손에 묻어서 들어갈 수도 있고, 이래서 장염 오는 경우 이제 우리 다들 한두 번씩 경험이 있을 테니까 이건 길어야 한두 주죠. 길어야 한두 주. 그런데 이게 만성설사, 그러니까 한 달을 넘어가는 만성설사, 이런 경우에는 균에 의한 게 아니라 만성장염, 크론병, 궤양성 대장염, 장결핵, 이런 만성장염이 혹시 있진 않은가, 이걸 꼭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2년쯤 전에 대장 내시경 정상이었지만 지금 이 경우는 암은 아니겠지만 그런 만성장염이 혹시 있진 않은지 이제 그걸 확인하는 차원에서 진료는 받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다음에 봉골레 불닭님, 저는 30대 초반 남성인데요. 아직 건강검진할 때 내시경을 해본 적이 없는데 언제부터 내시경을 포함해서 진행하나요? 아니면 제가 신청해야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지금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모든 국민들을 대상으로 40세가 되면은, 만 40세가 되면은 이제 위암 검진을 시작을 해줘요. 위 내시경을 해준다는 말이고, 그다음에 50세가 되면은 대변 검사를 해줘요. 대장 내시경을 해주는 건 아니고. 그래서 국가 검진이 위암 검진, 대장암 검진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아까 30대 초반이라 그러셨죠, 그죠? 내가 아무 이제 자각 증상이 없다. 그렇다면은 글쎄요, 이거 뭐 의사마다 다 얘기가 틀릴 것 같은데, 참고로 저는 30에 그러니까 한 20년쯤 전에 첫 위내시경을 받아봤습니다. 아무 이유 없이 그냥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서, 뭐 비용도 별로 들지도 않고 하니까 그냥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봉골레 불닭님이면 30대 초반이다. 40세가 되면 당연히 하셔야 되는 거고, 증상이 있으면은 물론 하셔야 되는데, 아무 증상 없다 하더라도 뭐 한 번쯤 해보시면 괜찮지 않을까요? 네.
물론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국가검진 대상이 아니니까. 예. 다음에 설블리 님. "원장님, 제가 3년 전에 대장 내시경 했고 용종 1개 뗐어요. 선생님이 4-5년 후 하라고 했는데 이번에 대변 검사 양성." 대변 잠열 검사 말하는 거겠죠. "숨은 피가 나왔다. 대장 내시경 또 해야 할까요?" 예, 좋은 질문이십니다. 이게 좀 심플하게 설명드릴게요. 별로 걱정 안 됩니다. 설블리 님은 별로 걱정 안 되는데 병원은 가 보시면은 좋겠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이 대변 검사 있잖아요. 이제 말 나온 김에 대변 검사, 이게 제가 쪼끔 귀찮더라도 나름의 의미가 있다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게 뭐냐 하면 대변 검사에서 이제 양성이 나왔다, 피가 나왔다. 이럴 때 실제 내가 지금 그러면 어떤 상황일 수 있느냐? 암일 수 있느냐? 이게 이렇게 돼요, 여러분. 자, 내가 오늘 대변 검사했는데 혈이 나왔다. 내가 대장 내시경 5년 이내에 해 봤다. 그러면 내가 대장암이 나올 확률은 1%가 안 됩니다. 1%가 안 돼요. 그런데 내가 대장한 지가 5 년에서 10년 정도 됐다. 1%가 조금 넘어요. 그다음에 10 년이 넘었다. 아니면 한 번도 안 해 봤다. 이런 경우에는 거의 한 4% 정도 됩니다. 굉장히 높은 거죠. 아까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아까 조사망률 얘기할 때 10만 명당 64 명, 그럼 100 명으로 하면 0.06 명, 거기에 비하면 100 명당 1 명, 4 명이면 이건 엄청난 거죠. 그죠? 그래서 대변 검사가 그만큼 중요하다. 그러니까 지금 설불리 님은 3년 전에 대장 내시경 하셨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뭐 큰 문제가 발견될 가능성은 굉장히 낮아 보인다. 근데 용종을 하나 뗐네요. 그죠? 뗐었고 혈이 나왔으니까 음 진료를 한번 보셔서 그때 당시 대변의 이제 정결 상태나 뭐 용종이 선종이었는지 개수는 어땠는지 이런 이제 상황을 이제 지난번 봐 주셨던 선생님하고 상의하셔서 인제 할지 아니면 쪼금 더 있다 할지 그렇게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다음에 어 내려 볼까요? 예. 아버지가 최근에 대장암 진단받으셨고 수술하기로 했는데 연세가 있으셔서 걱정입니다. 내시경으로 제거할 수는 없을까요? 예. 이게 이제 어떤 점을 염려하시는지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 이해가 가고요. 이제 연세 많으신 분들은 인제 수술이라는 것 자체가 이게 뭐 꼭 암 수술이 아니더라도 그죠? 뭐라도 수술한다 그러면 그 자체로 충분히 이제 부담이 가실 수가 있죠. 이해 가는데 지금 이제 그 병원 측에서 수술하자고 얘기를 했다면은 어 이거는 수술하는 게 맞다고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내시경 수술로 할 거냐 아니면 수술실에 가서 수술할 거냐, 이게 쪼끔 애매한 인제 요런 경우에는 병원에서 이렇게 옵션을 줄 겁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도 있는데 뭐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의견을 분명히 물을 건데, 특히나 또 연세가 많으시고 하면 그 걱정하시는 거 이제 보호자분만이 아니라 병원 측에서도 이제 걱정이 되니까 옵션을 줄 텐데, 이제 주지 않은 걸 봐서는 '이거는 수술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한번 물어볼 수는 있겠죠. "내시경으로 할 수는 없나요?" 물어볼 수는 있겠는데 이제 이래요. 그러니까 내시경으로 수술해서 끝나는 경우는 아까 그 연기암 그죠? 상피내암, 연기암, 그다음에 어 1기 중에도 인제 아주 일부
그러니까 점막 하층 중에도 굉장히 상부 약간만 이렇게 침범한 경우 요런 경우에 내시경 수술이 가능하고 그것만이 아니라 그 암세포의 이제 암세포 얘가 얼마나 독하냐 분화도라고 하는데 그런 것도 필요하고 해서 조건이 이제 쪼끔 까다로운 편이죠. 그래서 예 수술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에 영웅 님. "대략적인 대장 내시경 시간은 얼마 정도 걸릴까요? 그리고 대장 내시경 할 때 약 먹고 장 비우는 게 쉽지 않다. 좀 편하게 하는 방법도 있을까요?" 예. 대장 내시경 시간은 이제 들어가는 거는 이제 한 5 분, 좀 힘든 분은 한 10 분, 나오는 거는 인제 6분 이상에서 10분 정도 하는데 용종이 있게 되면 이제 좀 시간이 더 걸리겠죠. 그래서 대략 한 30분 하면 인제 충분하다고 생각이 들고 약 먹고 장 비우는 게 쉽지 않다. 맞아요. 이게 좀 어려운데 요즘은 인제 쉬운 약이 많이 나와 가지고 예전에는 정말 막 말통 같은 거 이렇게 해서 정말 힘들게 먹었는데 요즘은 양이 많이 줄었습니다. 많이 줄었고 전날 먹고 당일날 먹고 하는 방법도 있고 당일날 아침에 그냥 쪼끔 일찍 일어나서 어 한 번에 먹고 끝내는 것도 있고 그래서 고런 인제 방법을 선택하시면 좀 쉽지 않을까. 그러고 이제 설사약을 우리가 이제 입으로 먹는 이 약을 이제 위내시경 하면서 주입을 해서 그게 이제 시간이 지나면 설사를 유발해서 그죠? 굳이 제 입으로 이걸 먹지 않고 이렇게 하는 경우도 이제 있기는 한데 인제 저는 이제 별로 선호하는 방법은 아니고요. 이제 왜냐하면 인제 이게 자는 동안에 다량의 이제 이 장세척액은 배 안에 들어가 있고 환자는 자고 있고 이 갑자기 이렇게 울컥 이렇게 올라온다거나 하다가 이제 가로 넘어가면 이제 좀 위험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실제로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어 물론 이제 잘 주의해서 하면 괜찮을 수 있겠지만 이렇게 저는 별로 선호하는 방법이 아니고 저는 인제 항상 이제 입으로 어 먹는 약을 처방을 해 드립니다. 다음에 엘라 님. 50대 분변 검사 대장 내시경이라고 설명하셨는데 20-30 대도 해 보는 게 좋을까요? 아님 더 나이 들어서 해도 괜찮나요? 20-30대 젊으신 분이면 '내가 아무런 자각 증상도 없고 가족력도 없다.' 글쎄요. 그러면 굳이 아직 해 보실 필요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증상이 중요하겠고 무증상일 때는 그러면 나이를 한 번 더 말씀드리죠. 무증상이면 직계 가족력 있으면 40세 보시고 가족력 없으면 45 세부터 하시면 되지 않을까. 예 그렇게 생각됩니다. 공주맘님. "대장 내시경은 최소 며칠 전에 예약해야 하나요?" 어 일주일은 최소한 일주일은 일찍 예약을 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평소에 복용하시는 약 중에 검사 전에 끊어야 될 약이 있을 수 있거든요. 아스피린이라든지 등등 출혈의 위험성을 올릴 수 있는 약들 끊어야 되는 약이 길게는 일주일까지 시간이 확보가 돼야 되고 그리고 또 이제 "씨 있는 과일 드시지 마세요. 뭐 드시지 마세요." 이런 설명도 이게 한 2-3일 전부터는 쪼금 가려야 되기 때문에 그런 설명도 드리고 해야 되면 일주일 전에는 예약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예 오늘 오승범 님 오승범 님. "제가 평소에 장이 안 좋아서 화장실을 너무 자주 가는데 대장 내시경을 받아 봐야 할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과민성 장증후군 그러니까 장염은 아닌데 마치 장염 걸린 사람처럼
화장실 자주 왔다 갔다 이제 이런 분 계실 수 있고, 그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만성장염. 그러니까 궤양성 대장염, 크론병 아니면 장결핵 이런 식으로 실제로 염증이 있어서 화장실을 왔다 갔다 할 수도 있으니까 이 둘을 구별하려면 어 지금 이렇게 증상이 또렷하게 있는 경우니까 이 경우에는 인제 주기 개념 없고 나이 개념도 굳이 적용할 필요 없고 해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예. 시간이 이제 되어서 오늘 제 순서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혹시 또 기회가 된다면 좀 더 질문을 더 많이 답을 해 드리도록 하고 긴장도 좀 풀고 더 친근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처음이라서 지금도 긴장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긴 시간 들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남은 일요일 오후 시간 잘 보내시고 예 감사합니다.